(3월 19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월 20일 응웬 수언탕 베트남 사회과학 원장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응웬 수언탕 베트남 사회과학 원장은 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하는 제2차 한국-베트남 미래포럼 참석을 위해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방한 중입니다. 근본 면담에서 양측은 한-베트남 간 협력관계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제3차 한-폴란드 경제공동회의가 3월 23일 외교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안총기 경제외교조정관이, 폴란드 측에서는 안제이 디하 경제부 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경제공동회의에서 양국은 교육, 투자 및 경제협력 분야뿐에서만 아니라 공공인프라, 에너지, 보건, 방산에 이르는 폭넓은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월스트리트저널 곽재혁 기자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 여러 매체에서 그 AIIB 관련해서 이미 가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얘기에는 전혀 뭐 근거가 없는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만 AIIB 문제는 우리 금융당국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우리 정부는 AIIB 참여 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익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AIIB 참여 여부를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KBS 이하경입니다. 예.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신지를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를 AIIB 참여를 사실상 확정하고 그리고 미국 정부 측에 그런 사실에 대해서 통보를 해줬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인지도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도 말씀하신 보도는 봤는데요. 이제 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확인하는 게 아마 올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가 AIIB 문제에 있어서 딴 부처에서 하니까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도 이 문제가 외교에 미칠 수 있는 사안적인 성격도 있고 국제금융기구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관계부처 간 협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음을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네. 네, 뉴델리 정경훈 기자입니다. 지금 물론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교부보다는 아무래도 금융부처 쪽에서 주무 담당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좀 실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국익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AIIB에 한국이 투자하게 되는 지분만큼의 우리나라의 투자 결정권이라든가 의사 결정권이 판단을 했을 때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시죠? 그건 여러분들이 해석하시죠.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참가하는 것도 이제 국익에 따라 결정할 때 공개적으로 참가하지 않겠다는 걸 밝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제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뭐 어저께 저도 기사에서 읽었습니다마는 그 경제수석께서도 아마 입장을 밝히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어저께 말씀하신 거, 오늘 또 제가 말씀하신 거, 이게 저희가 밝힐 수 있는 정부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새로운 것이 있으면 또 나중에 가서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로이터 김영세 기자입니다.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AIIB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이 우리 정부의 결정이 3월 말로 알려져 있는 시한 전에 있을 거라고 예상해도 괜찮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난주 며칠 전 화요일 날 아마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입장에서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혹시 그 입장이 다시 필요하시면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뉴스원의 김승섭입니다. 그 안종범 수석이 얘기할 때는 뭐 검토 단계에 그냥 있다. 그리고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외교부 대변인 말씀하시는 거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네, 네. 그 어떤 차이죠? 검토를 하는데 외교부에서는 신중하게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약간 어감이 틀린데. 그럼 어떻게 검토 중이라고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IIB 참여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나 또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거나 제가 보기에는 검토 중에 있다는 거는 사실이고 검토 중에 있으니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고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크게 그 뭐 형용사나 부사나에 따라 저희 AIIB 참여에 관련된 입장이 뭐 달라지거나 뭐 바뀌거나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뭐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거론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말하는 토요일 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 말씀하시는 거니까 뭐 한중 외교장관 회담 관련해 갖고는요. 공식 의제랑 뭐 검토 가능되신 의제랑 좀 분리를 해주세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요,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면 사드 문제에도 포함되는 거죠? 나중에 외교장관 회담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적절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예. 네네, 저 월스트리트 저널 곽재엽 기자입니다. 저 그 AIIB에 계속 뭐 질문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제 여러 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때 그러면 뭐 외교부가 주가 아니더라도 외교부에서 할 수 있는 검토는 마쳤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검토란 게 결정이 나기 전까지 계속 의사소통을 하고 필요한 우리가 낼 의견이 있으면 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프로세스로 보셔야지 무슨 뭐 시험 답안지 한번 내듯이 내고 더 이상 제출할 권한이 없다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이데일리 장영훈 기자입니다.
그 17일에 국방부 대변인께서 그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톤의 말씀을 하셨고, 이후에 이런 발표를 하시기 전에 외교부와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외교부에서는 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말씀해 주신다면 조율이 있었는지, 그러면은 국방부 대변인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이제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려는 게 있다면 여기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 건지 궁금합니다. 먼저 질문이 이 국방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드 문제는 아시겠지만 지난주 이번 주 화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현황은 미 측이 요청도 협의도 안에서 따라서 결정된 바도 없습니다. 그게 정확한 현황입니다. 그런 현황에 따라서 저희 외교부나 주무부서인 국방부나 그런 현황에 맞춰서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마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아마 협의하지 않았다라는 그에 대해서 아마 좀 해석이 좀 틀리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당국자랑 얘기를 해봤는데 당국자 얘기는 배치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다. 왜 협의가 안 했냐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확한 지금의 현황, 미국이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따라서 우리도 결정도 없었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 상황에서 봐서 앞으로 다가올 문제에 대해서 미리 협의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게 나중에 요청이 와서 본격적으로 검토될 그런 단계, 앞으로의 미래의 상황이 될지 가상의 상황이 될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 안 올지는 지금 알 수 없으나, 그런 거에 대해서 협의의 필요성이 있게 되면 협의를 하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안 했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저희나 국방부나 우리가 이 사드 문제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협의가 안 하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한 안보 상황 또는 외교 상황, 그런 사안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그 사안의 정확한 본질이 뭐냐, 또한 그런 상황에 따른 우리 상황이, 그런 사안에 따른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상황인식, 사안의 본질 상황인식은 항상 공유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틀 안에서 이제 국방부는 국방부, 외교부는 외교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저희 대변이면 대변인이랄까 당국자랄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고, 그렇다면 이제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에 대해 이제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외교부와 입장이 공유된 거로 그럼 같이 봐도 되는 건가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요, 저는 국방부 대변인의 말씀,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항상 저희는 국방부 대변인의 말씀 그의 핵심 내용은 쉽게 말하면은 그런 거겠죠. 이 안보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독자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
외교부 장관께서도 월요일자 나온 국내 일간지죠, 신문, 조간신문과 인터뷰에서 밝히셨다시피 사드나 AIIB 같은 문제는 뭐 주변국들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또 중심을 잡고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명확히 하셨거든요. 뭐 제가 보기엔 뭐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를 안 하겠습니다. 같은 대변인 입장에서. 그렇지만은 그 말의 본질, 답변의 본질,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신 본질, 그런 뭐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이 됐습니까?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뭐 사드 문제에 관련돼서 외교부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뭐 외교부가 취한 입장에 대해서 뭐 기사를 쓰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외교부는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항상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제3의 국가도 그런 우리 외교부의 입장을 존중할 것으로 보고 저희 또한 앞으로도 계속 국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외교를 당당하고 의연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또 외교는 뭐 아시겠지만은 전략과 시점, 타이밍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전략과 타이밍을 포함한 하나의 뭐 종합 예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그 인터뷰상에 아까 말씀하신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월요일 날 조간지에 나왔던 그 인터뷰 상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그 인터뷰한 내용 중에 기사화는 안 됐습니다만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애가 건강하려면은 항상 자연 분반이 좋은 게 아니냐. 때가 다 있는 거다. 인공 분반을 해갖고 무리하게 시기를 조절하는 그런 식의 우리 외교는 안 한다. 다 자연 분반이라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취했을 때 국익이 극대화되는 시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시점에 따라 저희가 입장도 내고 결정을 할 것이다. 뭐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또 제가 거기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항상 외교적인 결정은 알맞은 시기가 있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또 죄송합니다. 좀 설익은 정보와 분석을 갖고 의견을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을 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 국익을 손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의 입지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저희는 잘 고려를 해갖고 타이밍을 잘 맞추고 있으니 그 타이밍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답변이 길죠? 뭐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할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